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트넘의 케인이 휴가를 즐기고 있는 동안 토트넘의 팀 동료 페드로 포로는 해리 케인이 레알 마드리드에 적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21세 이하 대표팀 선수인 포로는 디아리오 아스와의 인터뷰에서 케인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잉글랜드로 이적한 후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케인은 2022-23 시즌에 토트넘의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지만 우승 트로피 부족에 좌절감을 느끼고 이번 여름에 토트넘을 떠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이 영입을 위한 입찰을 제출했으며 레알 마드리드도 카림 벤제마의 대체 선수로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해리만큼 뛰어난 자질과 골 감각을 갖춘 공격수는 거의 없습니다. 해리만큼 노력과 수비에 헌신하는 선수는 드물어요. 해리 같은 훌륭한 선수는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합니다. 그는 많은 경험을 가진 선수입니다. 자질과 경험, 헌신적인 면모로 인해 어떤 리그와 팀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알은 엄청난 이적료에 요즘은 잠잠합니다. 이탈리아 기자 루디 갈레티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케인 영입을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과 협상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벤 제이콥스도 바이에른의 2차 제안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뮌헨은 지난 여름 바르셀로나로 떠난 레반도프스키를 대체할 선수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클럽 관계자들은 케인 영입이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뮌헨은 케인 영입을 위해 한동안 움직여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수와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뮌헨은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7천만 유로의 초기 입찰가와 추가 옵션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즉시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클럽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더 큰 두 번째 빅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일에 따르면 케인이 바이에른에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나를 보내준다면 뮌헨으로 가겠다. 미하엘 레시케는 최근 케인의 이적료와 연봉에 대해 약 1억 8천만 유로에서 2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슈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바이에른의 기술 감독으로 선수단 계획을 담당했기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비용과 케인의 나이를 고려해 바이에른은 25세의 빅터 오시멘의 구매를 두고도 수익성 여부를 여전히 숙고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여전히 오시멘의 에이전트와 대화 중입니다. 레반도프스키와 케인은 늦깎이 선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23세의 레반도프스키를 옹호하며 루카스 바리오스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첫 시즌을 보낸 레반도프스키는 450만 유로의 저질 영입이자 33경기에서 8골을 넣고 기회주의자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토트넘에서 어린 시절 4번이나 내보냈고 잉글랜드 3부 리그 레이튼 오리엔트에서 뛰는 등 여러 팀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처럼 케인은 성숙해지며 빛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시즌 동안 부상으로 결장하지 않았고 2020년 봄 허벅지 근육 파열로 인해 선수 생활 중 가장 긴 강제 휴식을 경험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했었던 활약을 바이에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에서는 케인을 걸고 가장 힘든 상대 레비와 포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비와의 협상에 대한 퍼거슨 경은 고관절 수술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맨유는 마이클 캐릭과 계약하기를 원했고 레비는 계속 가격을 올렸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은 이러한 레비의 행동을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묘사하며 협상이 매우 어려웠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영국 일간지 미러에서 회상했습니다. 레비는 시간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가급적이면 마지막 날까지 협상을 미루는 것도 레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토트넘을 떠나 첼시로 이적하려는 루카 모드리치를 막아 잔류시켰고 가레스 베일도 힘든 협상 끝에 레알로 향했습니다. 레알은 모드리치를 위해 3,500만 유로, 베일을 위해 세계 기록 1억 1천만 유로라는 이적료를 지불했습니다. 레비는 지난 4월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연설에서 저는 오직 구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정말 팔고 싶지 않은 선수가 있다면 구단주로서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레비의 고집이 엿보이는 말이죠. 2012년 요리스를 토트넘에 매각한 리옹의 장 미셀 아울라스 회장은
레비와의 협상을 25년 만에 가장 힘들었던 협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이에른에게는 레비가 한 말에 집중해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케인을 팔게 된다면 해외에 팔고 싶고 이적료가 적절할 때만 가능합니다. 케인의 계약이 2024년에 만료되어 구단에서 영원에 내보낼 위험과 챔스에서 민행과 마주할 위험이 없는 점, 그리고 레비가 싫어하는 최악의 경우 프리미어 리그의 직접적인 경쟁자에게 케인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내용들이 바이에른에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포기하고 오시맨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할 듯하네요. 재미있는 점은 바이에른은 케인이 아니면 오시맨을 원하고 있고 토트넘은 케인을 팔게 되면 오시맨을 영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케인의 30골은 굉장한 수치이지만 오시맨의 26골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기자 콜린 우도는 오시맨을 괴물 같은 선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PSG는 스트라이커와 윙어 영입을 위해 2억 유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베르나르두 실바와 해리 케인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바이에른과 연결이 계속되며 만일을 대비해 PSG는 콜로 무아니, 마커스 레시포드, 빅터 오시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계약을 체결한 루카스 에르난데스에 이어 PSG가 아직 공식화하지 않은 이번 이적 기간의 두 번째 파리의 보강 선수는 이강인이 될 것입니다. 로마노 기자는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는 이미 완료되었고 양 구단이 구두로 합의한 상태이며 서명만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왔습니다. 비인 스포츠의 기자 칼레드 왈리드는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에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파리가 네이마르의 연봉 대부분을 지불한다면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에서 뛸 것입니다. 주요 논쟁 포인트인 연봉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두 클럽 간에 합의되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음바페에 관해 말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레알행은 무산되어 이강인과 최소 한 시즌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카의 호세 펠릭스 디아즈 기자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 내부의 여러 소식통을 접한 결과 음바페가 이번 여름에 레알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